MLS 심판이 손흥민한테 다이빙 경고를 준 순간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이 일제히 경악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이번 거는 좀 심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영상 봤을 때 에이 설마 손흥민이 다이빙을? 이랬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한 오심 수준이 아니라 MLS 리그 전체의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초대형 사건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인 상황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손흥민 선수가 LAFC 전에서 경기 중에 골키퍼랑 1대1 상황이 됐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손흥민이 넘어졌고 심판은 주저없이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죠. 할리우드 액션, 즉 다이빙이라는 판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 아시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페어플레이 상을 여러 번 받았고 심지어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신사적인 플레이 스타일이거든요. 이 선수가 갑자기 다이빙을 했다? 이건 마치 평생 채식주의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삼겹살 10인분을 시켰다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심판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경고를 줬습니다. VAR도 확인 안 하고요.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기죠. 왜 심판은 VAR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전반 10분이라는 경기 초반 타이밍이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벌어진 결정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런 판정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초중요 변수거든요. 정상적인 프로 리그라면 당연히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은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고 즉시 판정을 내렸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세요? 축구에서 페널티 박스 안의 상황은 말 그대로 0.1초 단위로 승부가 갈립니다. 공격수의 발끝과 골키퍼의 손끝이 스쳐 지나가는 그 미세한 접촉. 관성의 법칙에 따라 몸이 앞으로 쏠리는 물리학적 현상, 주변 시를 활용한 순간적 판단력까지 모든 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이걸 육안으로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더 가관인 건 이 심판의 경기 운영 전체가 완전히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경기 내내 FC 댈러스 선수들이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면서 온갖 거친 플레이를 했거든요. 뒤에서 유니폼 잡아당기기, 어깨로 밀치기, 발목 걸기 등등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반칙이 총동원됐어요. 근데 심판은 이걸 다 못 본 척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정당한 어깨 싸움을 했는데 오히려 손흥민한테 파울을 선언하는 황당한 상황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손흥민은 공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몸싸움을 했을 뿐인데 수비수가 넘어지니까 바로 휘슬을 불더라고요. 일관성이 1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경기 중에 LAFC의 유스타키오 선수랑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네, 맞습니다. 심판이 선수랑 부딪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프로리그 심판이라면 경기장 전체를 조망하면서 자기 위치를 끊임없이 조정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심판은 주변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선수랑 충돌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심판 자격증 반납해야 하는 수준 아닌가요? MLS가 세계 최고 리그를 지향한다면서 이런 판정을 방치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이런 수준 낮은 심판이 손흥민과 메시가 뛰는 MLS 경기를 맡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충격적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MLS 심판협회가 연봉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대요. 당연한 거죠. 미국은 물가가 엄청 높은데 심판들 급여는 그대로였으니까요. 근데 리그 사무국이 이 요구를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그러자 심판들이 집단으로 보이콧에 들어갔어요. 우리 제대로 대우 안 해주면 안 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리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어야죠. 근데 MLS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부 심판, 고등부 심판, 심지어 지역 유소년 리그에서 뛰던 아마추어 심판들을 급히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뛰는 경기를 고등학생, 축구나 관리하던 심판이 맡게 된 겁니다. 이건 마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요리학원 수강생을 주방장으로 투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더 가관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시즌에 메시가 직접 나서서
MLS 심판들을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페널티킥 규정조차 제대로 모른다라고요. 메시가 얼마나 신사적인 선수예요? 그럼 메시가 공개적으로 심판을 비판했다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손흥민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죠.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MLS가 심판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값싼 아마추어를 투입하면서 판정의 질이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놓고 리그를 운영하면서 정작 경기의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심판들은 아마추어로 채우다니요. 이건 축구에 대한 모독이고 팬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다이빙 장면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해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골키퍼가 앞으로 뛰쳐나왔고요. 이 순간 두 선수의 거리는 약 2m 정도였을 겁니다. 손흥민은 오른발로 공을 터치하면서 방향을 살짝 바꿨어요. 왜냐하면 골키퍼의 움직임을 주변시로 이미 포착했거든요. 여기서 잠깐 주변시가 뭔지 아시나요? 이건 시각인지 체계에서 중심시와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중심시가 초점을 맞춘 대상을 명확하게 보는 거라면 주변시는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프로 축구 선수들은 이 주변시 활용 능력이 일반인보다 최소 3배 이상 발달되어 있거든요. 손흥민은 이 주변시로 골키퍼가 오른팔을 뻗으며 전진하는 걸 감지했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타이밍에 내가 그대로 돌진하면 골키퍼 팔에 걸려서 페널티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부상 위험도 있다. 그럼 공의 방향을 살짝 바꿔서 안전하게 슈팅 각도를 만들어보자. 이 모든 계산이 0.3초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골키퍼도 바보가 아니죠. 자기가 손흥민을 건드리면 바로 페널티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팔을 뻗되 손흥민과의 접촉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관성의 법칙이었어요. 이미 앞으로 쏟아지는 몸을 급제동할 수 없었던 거죠.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운동하는 물체는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요. 골키퍼는 이미 시속 약 15km로 전진하고 있었어요. 이 속도로 움직이던 70kg짜리 성인 남성이 급정거하려면 최소 1.5m의 제동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손흥민과의 거리는 1m도 안 됐죠. 결과적으로 골키퍼는 팔을 뻗은 상태로 앞으로 쏟아졌고 손흥민은 공을 터치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몸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렸어요. 이 두 관성이 만나면서 마치 접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접촉이 없었어요. 골키퍼의 손끝과 손흥민의 발끝 사이에는 약 5cm 정도의 간격이 있었거든요. 이건 슬로우 모션으로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예요. 육안으로는 절대 판별 불가능합니다. 그럼 심판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당연히 VAR실에 확인을 요청했어야죠. 이거 접촉 있었어? 각도 좀 다시 봐줘. 이렇게요. 근데 이 심판은 그냥 자기 눈만 믿고 즉시 다이빙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만한 태도인지 아세요? 프로 심판이라면 자기 판단에 확신이 없을 때, 특히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VAR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근데 이 심판은 그 의무를 완전히 방기했어요. 더 웃긴 건 LAFC의 도스 산토스 감독 인터뷰예요. 경기 후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손흥민의 다이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산토스 감독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처음에는 페널티킥인 줄 알았는데 손흥민의 반응을 보고 나서 나도 혼란스러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팀 감독조차도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최적의 각도로 지켜보던 감독도 명확히 판단 못한 장면을 저 멀리 떨어진 심판이 단칼에 다이빙이라고 판정한 겁니다. 말이 되나요? 그리고 손흥민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선수들은 억울한 판정을 받으면 격렬하게 항의하잖아요. 심판한테 달려가서 소리 지르고 손으로 VAR 확인하라고 제스처 취하고요. 근데 손흥민은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였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손흥민도 자기가 다이빙한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에요. 손흥민이 항의 안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손흥민은 이미 경기 내내 불공정한 판정을 받아왔어요. 정당한 어깨 싸움도 파울받고 명백한 반칙은 못 본 척하고 이런 심판한테 항의한들 판정이 바뀔 리가 없다는 걸 베테랑인 그가 모르겠어요? 둘째, 손흥민은 감정관리가 탁월한 선수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살아남은 선수가 어떻게 감정 컨트롤 못하겠어요? 그는 일찌감치 판단했을 겁니다. 여기서 감정 소모하느니 차라리 남은 경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요.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손흥민은 자기가 다이빙을 안 했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증명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나중에 영상 분석 나오면 다 밝혀질 거니까요. 실제로 경기 후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졌어요. 전직 프리미어리그 심판 출신인 마이크 디는 명백한 오심이다. VAR 확인도 없이 즉시 경고를 준 건 심판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축구 전술 분석가인 게리 네빌도 손흥민은 골키퍼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했다. 이건 다이빙이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언론은 뭘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일부 국내 매체들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어요. 손흥민, 치욕의 다이빙 경고, 손흥민 할리우드 액션 논란, 메시도 못 피한 MLS 심판. 이번엔 손흥민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게 언론이 할 짓인가요? 자국 선수가 억울한 판정받았으면 제대로 된 팩트 체크하고 옹호해줘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클릭 수나 늘리려고 자극적인 제목만 뽑아낸 거예요. 더 가관인 건 기사 내용도 엉망이라는 겁니다. 경기 전체 맥락은 전혀 분석 안 하고 그냥 손흥민이 넘어졌다, 심판이 경고 줬다, 끝 이 정도 수준이에요. 심판의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어땠는지, MLS 심판 보이콧 사태가 배경에 있는지, VAR이 왜 작동 안 했는지 이런 중요한 맥락은 쏙 빼먹고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수준 낮은 보도라고 비판했어요. 경기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축구 전술이나 규칙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어그로 끌만한 제목만 뽑아내는 거지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언론이 제일 문제라고 봐요. 손흥민이 10년 넘게 해외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여왔는데 정작 한국 언론은 그걸 깎아내리기 바쁘다니까요. 정말 한심합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외국 전문가들은 다 손흥민 편을 들어주는데 정작 한국 언론은 손흥민을 공격하고 있다는 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의 본질로 들어가 볼게요.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오심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MLS 리그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첫째, 심판의 질적 수준 문제.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 심판들이 보이콧하면서 아마추어가 투입됐어요. 이건 리그의 근간을 흔드는 초대형 사태거든요. 축구 경기의 공정성은 심판의 판정에서 나오는데 그 심판을 아마추어로 채운다? 이건 축구에 대한 모독이에요. 둘째, VAR 활용 문제. VAR이 도입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명백히 VAR로 확인해야 할 상황에서도 심판 재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셋째, 리그 사무국의 안일한 대응. 심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했을 때 진지하게 협상에 나섰어야 했어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아마추어 투입으로 때웠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르나 봅니다. 넷째, 선수 보호 시스템의 부재. 손흥민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거친 플레이에 노출되는데도 심판이 제대로 보호를 안 해줘요. 이러다 큰 부상이라도 당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다섯째, 미디어의 무책임한 보도. 팩트 체크 없이 자극적인 제목만 뽑아내는 행태는 선수에게도 피해를 주고 팬들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5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번 손흥민 사건이 터진 거예요. 단순히 심판 한 명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실패인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제가 몇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심판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프로 리그에는 프로 심판이 필요해요. 심판들에게 합당한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VAR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VAR을 확인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심판 개인의 재량에만 맡기면 안 돼요. 셋째, 판정에 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 후에 논란이 된 판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패널이 검토하고 명백한 오심이 확인되면 해당 심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래야 심판들도 긴장하고 판정의 질이 올라갑니다. 넷째, 선수 보호 규정을 강화해야 해요. 특히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집중 마크와 거친 플레이는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축구는 신체 접촉이 있는 스포츠지만 과도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어요. 다섯째, 미디어의 책임 있는 보도를 유도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 수만 늘리는 행태는 규제가 필요해요. 팩트에 기반한 심층 보도를 하는 매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선정적 보도를 일삼는 매체는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손흥민 사건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거요. 생각해보세요. 불공정한 판정을 받고도 격하게 항의하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저 같으면 진작에 심판한테 달려가서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근데 손흥민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플레이로 넘어갔어요. 이게 바로 프로의 자세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판정은 이미 내려졌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남은 경기에서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게 최선이죠. 손흥민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도 인터뷰에서 심판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판정이 나왔다. 받아들인다.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 이 정도로만 얘기했죠. 이게 얼마나 성숙한 태도인가요? 메시도 심판 비판하고 호날두도 심판 비판하는데 손흥민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아, 저 선수는 정말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손흥민의 진가가 더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외국 전문가들이 앞다퉈서 손흥민을 옹호하고 나섰잖아요? 이게 다 평소에 손흥민이 쌓아온 신뢰 덕분이에요. 만약 손흥민이 평소에 다이빙을 자주 하는 선수였다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줬을까요? 절대 아니죠. 원래 저런 선수야 하면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손흥민은 10년 넘게 페어플레이로 명성을 쌓아왔고 그래서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평판의 힘이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매 경기마다, 매 순간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플레이하면서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손흥민은 그걸 10년 넘게 해왔고 이제 그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 손흥민이 평소에 다이빙을 자주 하는 선수였다면 이번 판정도 정당화됐을 거예요. 또 다이빙하네 이렇게요. 근데 손흥민은 그런 선수가 아니니까 이번 판정이 오히려 더 부각되고 논란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손흥민이 이번 사건 이후에도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들은 억울한 판정 받으면 아, 이럴 거면 나도 다이빙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된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손흥민은 달라요. 다음 경기에서도 똑같이 정직하게 플레이했어요. 골키퍼랑 1대1 상황이 또 나왔는데 접촉 피하면서 슈팅 시도했거든요. 이게 손흥민의 철학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심판이 어떻게 판정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 이런 거죠. 이런 일관성이 진짜 프로예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거죠. 손흥민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손흥민의 가치를 더 높였어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성숙하게 대처하는 모습, 평소에 쌓아온 신뢰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모습,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 이런 게 다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거든요. 이제 전 세계 팬들이 알게 됐어요. 손흥민은 억울한 판정을 받아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선수구나. 손흥민은 평소 행실이 워낙 좋아서 전문가들이 다 편을 들어주는구나. 손흥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원칙을 지키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각인된 거죠.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손흥민은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게 됐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술적인 부분을 분석해 볼게요. 손흥민이 그 상황에서 정확히 뭘 했는지, 왜 그게 다이빙이 아닌지 말이죠. 일단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을 때 상황을 재구성해 볼게요.
공은 손흥민의 발 앞 약 50cm 지점에 있었어요. 골키퍼는 약 2m 전방에서 전진 중이었고요. 손흥민의 주행 속도는 시속 약 25km, 골키퍼는 시속 15km 정도였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손흥민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대로 돌진해서 골키퍼와 충돌하기. 이러면 높은 확률로 페널티킥을 얻을 수 있지만 부상 위험도 큽니다. 골키퍼가 70kg이 넘는 몸으로 시속 15km로 달려오는데 그거랑 정면 충돌하면 무릎이나 발목 부상이 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공을 크게 밀어내서 골키퍼를 완전히 제치기. 이건 안전하지만 성공 확률이 낮아요. 골키퍼가 팔을 뻗으면 공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공을 살짝만 터치해서 방향을 바꾸고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면서 슈팅 각도 만들기. 이게 손흥민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손흥민은 오른발 안쪽으로 공을 살짝 밀었어요. 이 터치로 공의 궤적이 약 15도 정도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손흥민의 무게 중심도 왼쪽으로 이동했죠. 이건 의도적인 페인트 모션이에요. 골키퍼로 하여금 공이 왼쪽으로 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골키퍼는 속았어요. 왼쪽으로 몸을 틀면서 팔을 뻗었습니다. 근데 손흥민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왼발로 디딤을 하면서 오른발로 슈팅 준비를 한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